was wondering about your mama. Did she get that? 자,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자, 이제 윤리아 사상 6월 시험을 치르셨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 문제가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제 6월 학력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새로 나왔는지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의 남은 학력 평가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하나씩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고, 이번에 20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동양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심화해서 비틀면은 요런 부분까지 나오는구나를 잘 보여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험 범위가 2단원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까지였는데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개념들을 다룬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렸으면 오히려 잘 됐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개념을 오히려 더 다지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평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려웠던 문제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출제 범위 보겠습니다. 출제 범위. 3월에는요, 그냥 통합사회 전범위라서 대체로 정의 파트가 많이 나왔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사회사상 위주로 좀 출제가 됐고, 6월 부산에서 이제 치른 건데, 여러분이 이제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2015 때 특징이 본성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구 나올 거다? 고자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고, 고자에서도 성무선학설이 의미하는 게 본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본성이 선과 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로 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어요, 문제를. 오케이? 그래서 고자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 대승불교 중간 유식이 나왔어요. 드디어 문제화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둘의 공통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 대승이란 말을 안 써놨으면은 여러분 중간 유식의 공통점을 찾기가 좀 갑자기 헷갈려지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둘 다 대승불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구, 보리, 화하, 중생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9월에 치를 시험은요, 의무와 결과, 칸트와 공리주의까지 나오고요. 11월에는 이제 전 범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싱어를 선호 공리주의로 해서 문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사회계약론이 강화됐다. 홉스, 로크, 루소. 특히 이제 로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된다. 11월 마찬가지입니다. 공화주의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어렵게 내면은 또 어렵게 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파트니까 일단 교과서 확실하게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조 안성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불복종, 정의 전쟁, 칸트 영구 평화 같은 평화와 윤리 파트가 생윤에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문제들이 있다. 왜? 생윤에서 문제를 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나올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거고 여러분이 그에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번 시험은요, 총평을 한다면은 결국에 어렵게 나오는 게 계속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나온 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틀리고, 그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누구 많이 틀려요? 정약용 엄청나게 틀려요. 그리고 성리학, 양명학, 이황, 이 이쪽 어려워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내신 할 때도 여러분이 성리학 딱 들어갔다가 못하겠다, 윤사 내 거 아니다 하고 그만두는 경우 있는데, 결국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100% 확신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바로 성리학, 양명학, 이황, 이이, 정약용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천재가 되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이번에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6번 성리학 문제, 그죠? 그리고 한국 성리학 이황, 이이가 되겠죠. 19번. 그리고 정약용 20번까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오답률이 높았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틀릴 테니까 반드시 개념을 확실하게 장착하거라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보면은 순서도 벤 다이어그램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인데 이런 유형들은 이제 많이 풀어보시면은 어렵지가 않겠지만 요 두 유형의 특징이 뭡니까? 순서도의 특징, 벤 다이어그램의 특징. 결국에 갑을 혹은 갑을병 이 복수의 사상가를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실하게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순서도가 됐든 벤 다이어그램이 됐든 모든 갑을 사상가 모두 이런 식으로 O인지 X인지 X인지 O인지 요거를 반드시 하나씩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은 내가 운 좋게 답을 맞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운 좋게 맞추면은 다음엔 틀려요. 그 운이 항상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리고 뭐 요런 것도 많이 나오던 유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핵심 모든 사상가의 OX를 가려야 한다라는 거죠. 자, 2015 개정교육과정 중간 유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공통 관점으로 나왔는데 상구보리 화중생으로 핵심은 중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중간이라는 것은 연기를 더 끌고 가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공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게 곧 뭐도 아니다? 허무도 아니다. 허무사상도 아니다. 자, 그냥 공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유식이라는 건 뭐다? 식은 있다. 식은 있다. 즉 마음의 작용으로 모든 게 일어나는데 마치 바다를 보면은 파도와 바다는 사실 다른 게 아니다. 근데 바다가 작용해서 파도가 된 거야. 파도는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작용이니까. 근데 우린 이게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태도, 무명에 가려진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지. 그지? 거기서부터 집착이 시작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것들은 허상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럼 이 유식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허상들이 맞는데 그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마음이다.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실체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공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제8식인 마음은 있다. 즉 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뢰야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은 선생님 생각인데요. 내년 돼서 고3 되면은 불교에서 요거 가지고 난이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유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윤사에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멋있는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깊이 공부할수록 우리의 사고력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근데 좀 어렵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좀 쉽게 공부하시면 고2 거는 다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공통점 위주로 공부하시고. 자, 다음 볼게요. 자, 쭉 한번 훑어볼게요. 어차피 저랑 같이 풀 거니까. 예.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1번 인간과 윤리사상 1단원 2개 나왔고 나머진 쫙 2단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 나왔고 고대 동양사상 결국 유교죠. 그죠? 불교, 유교, 유불도 자연관 그리고 성리학, 양명학, 맹자, 유교 그죠? 원효 일심, 불교 나왔고 유불도 그리고 동학 증산교 그래서 한국 고유 종교, 한국 고유 사상 이렇게 나왔고요. 11번 공자인이 나왔고 12번이 2015 개정교육과정 중간 유식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깨알 홍보도 좀 하자면 3주한성 10강에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현학 청담 사상 도교 나왔고요. 한국 불교 나오고 그 다음 고대 동양 사상 쭉 나옵니다. 동도서기도 나왔고 이황 정약용 정약용이 의외로 이제 많이 안 나왔는데 정약용은 결국에 변별 포인트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번호 옆에 제가 붙여놓은 게 오답률입니다. 오답률 위주로 한 번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자, 2번이 오답률이 47.8%였고 6번이 52.2%.
그러면 주제가 뭐냐? 2번은 본성론. 그죠? 그리고 6번은 성리학, 양명학 어려워하는 파트였고 9번은 47.8%가 오답률이었는데 유불도의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거. 요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틀릴 이유가 없었던 것들이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볼 수 있겠죠. 19번, 20번 결국 뭐다? 한국 성리학, 정약용. 여기를 어려워했다. 결론은 뭐다? 어려워할 만한 부분, 틀릴 만한 부분을 다들 많이 틀렸다. 근데 지금 틀린 것들을 나중에 안 틀린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개념을 정말 끝까지 치고 들어가서 성리학, 양명학, 이황, 이의, 정약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 완전히 마스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2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한다면은 고3에서 윤리와 사상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런 기회가 되는 시험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강의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